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었던 나라가 이제는 1년에 50조 원을 버는 의류 수출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변화의 시작엔 뜻밖에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 나라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킨 걸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의류 수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비둘 라만입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저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가난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어릴 적 저희 가족이 살던 곳은 다카 변두리의 낡은 천막촌이었어요. 아버지는 날품팔이 일꾼이었고 어머니는 다른 집 빨래를 해주며 생계를 이어갔죠. 저희 남매 5명이 한 칸짜리 천막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더위가 오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고 다른 삶이 있다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드는지 그때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학교에 가고 싶어도 학용품을 살 돈이 없었고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늘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아플 때면 제가 막내 동생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10살도 안 된 나이에 이미 어른 역할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사치였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도 또 버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였어요. 가끔 동네 찻집에서 낡은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볼 때가 있었는데 그 속에 나오는 깨끗한 거리와 번화한 도시의 모습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전자제품에 붙어있는 한글 이름들을 보면서도 그저 어딘가에 있는 잘 사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설마 그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대 후반이 되면서 저는 점점 현실에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또래 친구들은 하나둘씩 공장에 들어가거나 길거리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들의 미래도 뻔히 보였거든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그날 먹을 것조차 해결하기 힘든 악순환의 고리에서 영원히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갑자기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을까? 왜 태어나는 곳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처지였고 누구도 특별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20대 초반, 그러니까 2008년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게시판에 붙어있는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해외기술 연수 프로그램 모집 공고였죠. 선발되면 외국에 가서 몇 달간 기술을 배우고 올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 공고가 눈에 밟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세히 읽어보니 연수 대상국 중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 하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우리보다는 잘 살겠지만 서구 선진국들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보였거든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심정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지원 과정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서류 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면접에서는 왜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돌아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족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이죠. 아마 그런 절실함이 전달됐나 봅니다. 몇 주 후에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손을 떨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어요. 정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뭔가를 배워올 수 있을까? 그곳에서 배운 것이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라며 축하해줬지만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낭비라며 만류하기도 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외국에 나가봤자 별것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현재의 삶에 안주할 수는 없었어요. 비록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지만 그곳에 가서 무언가를 배워오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결정됐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출발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들도 단편적이었고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모습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 제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라는 점이었습니다. 절대 허투루 보낼 수는 없다고 다짐했죠. 가족들과의 이별은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어머니는 아들이 멀리 떠나는 것을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몇 달 동안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고 어린 동생들은 형이 돌아올 때 선물을 사달라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어요. 다카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을 때의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과 드넓은 하늘을 보면서 정말로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함께 연수를 떠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모두가 비슷한 기대와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첫 번째 충격은 공항 시설이었어요.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다카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부산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이었죠.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보행자들도 모두 질서를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곳이 아시아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첫 며칠간은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언어부터가 완전히 달랐고 음식도 낯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간단한 인사말조차 제대로 발음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연수원의 한국인 직원들과 통역 선생님들이 정말 인내심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말할 때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연수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한국어와 기본적인 문화 교육을, 오후에는 실제 기술 교육을 받는 일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워서 따라가기가 힘들었지만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산업발전사에 대해 배울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한국도 우리처럼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선생님들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교육의 중요성,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었다면 방글라데시도, 그리고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격적인 기술 연수가 시작되면서 제가 배정받은 곳은 부산의 한 중소봉제업체였습니다. 연수원에서 기초를 배웠지만 실제 공장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기계들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작업자들이 숙련된 손놀림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기술이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인 직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물론 통역 선생님이 계셨지만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직원들도 저희가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을 보고 점점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공장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김성호 사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이셔서 좀 무서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고 보니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다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싸구려 노동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여겨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김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처음에는 혹시 실수를 했나 싶어 걱정이 됐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마나,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니 옛날 우리들 생각이 나네. 그러시면서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공장을 일군 것이라고 말이죠. 그 대화를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공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배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혀가고 있었던 거죠. 연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실습에 참여하고 밤에는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가면서 직원들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정확성을 추구하는 자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신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가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무역이라는 회사를 견학하게 된 날이었어요. 김성호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라마나, 정말 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와라.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견학을 주선해 주셨죠. 영원무역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공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선 규모부터가 엄청났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만큼 넓은 공간에 수백 대의 기계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기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봉제 라인이었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동작은 전혀 없었어요. 원단이 들어가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처럼 보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자동화 설비였습니다. 재단부터 포장까지 많은 공정이 기계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기계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기계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기술 수준이 정말 높았어요. 복잡한 설정을 순식간에 조정하고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전문가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견학을 안내해 주신 박정훈 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만드는 제품들은 모두 해외로 수출됩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위탁 제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포장 구역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한 브랜드들의 라벨이 붙어 있었거든요. 이 모든 제품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까 박 부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단순히 값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품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품질 관리실을 견학할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제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해야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작은 실밥 하나 미세한 색깔 차이까지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검사원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불량품이 나가면 우리 회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품질 관리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옷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보던 소규모 수공업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무엇보다 시스템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연구개발팀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신 소재에 대한 연구부터 새로운 디자인 개발까지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항상 한 걸음 더 앞서가려고 노력해요. 연구팀장님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계속 발전하려는 의지가 바로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의 성공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한 작업자였어요. 이미순 주임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속 교육 기회를 주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서 박 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만 씨, 오늘 본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노력과 경험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방글라데시도 충분히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정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면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도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기술보다 먼저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했어요. 그런 사고방식의 변화야말로 진짜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연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시키는 일만 따라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이 과정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변화를 본 김성호 사장님도 무척 기뻐하셨어요. 이제야 진짜 배우는 자세가 되었구나. 김 사장님께서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술은 손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야. 머리와 마음으로 배워야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았어요. 앞으로 남은 연수 기간을 더욱 값있게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영업무역 견학 이후 제 연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수록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됐거든요. 특히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미묘한 갈등들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한국인 직원들의 시선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몇몇 분들은 저희를 여전히 도움을 받는 사람들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생산팀의 이 과장님은 저희가 실수를 할 때마다 역시 방글라데시 수준이네라는 식의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기계 조작을 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이 과장님께서 다른 직원들이 다 듣는 앞에서 이 정도면 방글라데시치곤 빠른 편이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 깔린 의미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희를 기본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보고 계신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더 힘든 것은 기업 내부의 경계심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어떤 직원은 대놓고 이 사람들이 기술을 다 배워가면 나중에 우리 경쟁 상대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훔치려는 도둑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편견을 깨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력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퇴근한 후에도 공장에 남아서 기계를 만져보고 매뉴얼을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가는 날도 있었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김성호 사장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라마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괜찮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의 시선이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김 사장님께서는 한참 동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마나, 편견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나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거든.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며칠 후 저에게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갑자기 기계 고장이 났는데 담당 기술자가 출장 중이어서 즉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다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저는 그동안 혼자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기계를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매뉴얼에서 봤던 문제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과장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계를 분해하기 시작했고 예상했던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품 교체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고장이었어요. 기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이 과장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지? 신기하다는 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매뉴얼을 공부하고 기계 구조를 익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전에 저를 의심스럽게 보던 직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과장님은 오히려 저를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랐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벽들이 있었어요. 언어의 장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직설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연수 중반쯤 되었을 때 제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봉제 기법을 테스트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보조 역할이었지만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됐습니다. 특히 제가 방글라데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라만의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관점이야. 프로젝트 리더인 박 차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초기의 편견과 오해들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 실력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 더 강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연수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편견이나 차별을 당할 때 화내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거든요.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정말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아쉬움과 함께 배운 것들을 고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제 삶과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연수 마지막 달이 되면서 저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김성호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라마나, 내가 정말로 많이 성장했구나.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험을 하나 더 시켜주고 싶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영원무역의 핵심 기술진과 함께하는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연수생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었어요. 심화 프로그램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산 시스템 전체를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거든요. 박정훈 부장님께서 직접 지도해 주셨는데 첫 수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만 씨, 이제부터 배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단순히 불량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불량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문제가 생긴 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품질관리팀 김 차장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생산 라인을 분석하면서 작은 개선점들을 찾아내는 실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뭘 봐야 할지도 몰랐지만 점점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의 동선, 자재의 배치, 기계 간의 연결성 등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의 작은 비효율이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된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인 기술자 정민호 선생님과의 대화였습니다. 휴일에도 혼자 공장에 남아 공부하는 저를 보고 찾아와 주셨어요. 라만 씨,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작은 공장이라도 세우고 싶다고 말이죠. 정민호 선생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만 씨를 보니까 예전에 우리 모습이 생각나네요. 우리도 처음에는 선진국 기술을 배우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거예요. 라만 씨도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방글라데시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래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진짜 기술 이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제가 직접 작은 개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실행해 볼 기회를 받았어요. 그동안 관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비록 작은 개선이었지만 하루 생산량을 5% 정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라만 씨의 아이디어가 정말 참신하네요.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어요. 생산팀 이 과장님께서 칭찬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실패도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연수 마지막 날 영원무역에서 작은 환송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모든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박정훈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수료증을 받으면서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라만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여기서 배운 것들을 고향에서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특별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정민호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봉제 기술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과 함께 손편지를 써주셨더라고요. 라만 씨가 성공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언젠가 라만 씨의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두렵고 불안했던 마음, 영원무역 견학에서 받은 충격, 편견과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게 된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지식만 습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도전 정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배웠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기술은 구식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은 평생 저와 함께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요. 김성호 사장님께서 마지막 날 저를 불러내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만아, 내가 돌아가면 우리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방글라데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방글라데시로 돌아온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사고방식으로 무언가를 시작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제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공장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저희 가족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거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나 보증인이 없어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한국 다녀왔다고 갑자기 사업가가 됐다고 생각하나? 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척들조차도 그냥 안정적인 직장이나 구해라라고 조언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설명해도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라며 만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가능성과 희망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거든요. 우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한켠에 중고 재봉틀 2대를 들여놓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 봉제 작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동네 상점에서 파는 간단한 옷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국에서 배운 품질 관리 원칙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대충 만드는 제품도 저희는 꼼꼼히 검사하고 마무리했어요. 처음에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수익도 별로 안 됐지만 점점 저희 제품의 품질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연수 동기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정보를 공유했어요. 모두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흐메드 형은 다카 시내에서 작은 공장을 차렸는데 저희끼리 연합해서 더 큰 주문을 받아보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그렇게 해서 연수 동기 5명이 함께 작은 협동조합 같은 형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맡은 공정이 달랐지만 한국에서 배운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해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품질과 납기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만든 제품들의 품질이 다른 곳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카의 한 중견 의류업체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저희의 작업 품질을 보고 하청업체로 등록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영세업체에 그런 기회가 주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담당자가 저희 작업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소규모 업체는 처음 봅니다. 어디서 이런 시스템을 배우셨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한국 연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주문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현실에서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더 큰 책임감과 함께 더 높은 품질이 요구됐거든요. 실수라도 하면 다시는 기회를 얻기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품질 관리 방식을 더욱 철저히 적용했고 작은 실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밤늦게까지 검수를 하고 포장까지 완벽하게 해서 납품했습니다. 그 결과 첫 주문을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었고 발주업체에서도 매우 만족해했어요. 정말 품질이 우수하네요. 다음에는 더 큰 물량을 맡겨보고 싶습니다. 담당자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에는 동료들과 함께 정말 기뻐했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두 번째 주문은 첫 번째보다 3배나 큰 규모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습니다. 품질뿐만 아니라 납기도 중요했고 더 체계적인 생산 관리가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생산 시스템 지식이 정말 유용하게 활용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많이 생겼어요.
원자재 조달부터 인력 관리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인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으로 말이죠. 몇 달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견업체에서 저희를 정식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해외 수출용 제품 생산도 맡기고 싶다고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던 그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가 생긴 거였죠. 하지만 해외 수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품질 기준도 더 높았고 납기 준수도 더 엄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성이 가장 중요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유럽의 한 중간 바이어가 저희 제품 샘플을 검토한 후 이 정도 품질이면 다음 달부터 정식 계약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꿈꿨던 일들이 현실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거든요. 유럽 바이어와의 계약이 성사된 후 저희의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동네 작은 공방 수준이 아니었어요. 정식 공장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 됐고 더 많은 직원들도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배운 품질 관리 시스템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일이었어요.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보았던 영원 무역의 시스템을 최대한 참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규모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기본적인 원칙만큼은 그대로 적용하고 싶었거든요. 작업 동선부터 품질 검사 체계까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설계했어요. 연수 동기들도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함께 참여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직원 교육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사람의 중요성이었거든요. 기계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는 기술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의식도 함께 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제 교육 방식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다른 공장들보다 훨씬 꼼꼼하고 까다로웠거든요.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이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직원들도 점점 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수출 계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추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사장님,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네요. 생산팀장 나시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많이 생겼어요. 특히 원자재 조달과 품질 관리가 큰 문제였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졌는데 방글라데시의 일반적인 원자재로는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고급 원자재를 수입하기 시작했는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 중 하나가 바로 품질이 곧 신뢰라는 것이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실제로 고품질 원자재를 사용한 제품들은 바이어들로부터 더욱 좋은 평가를 받았고 더 큰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저희 회사는 점점 더 많은 해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의 바이어들과도 거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본 바이어들은 품질에 대한 요구가 매우 까다로웠는데
저희가 그 기준을 맞춰나가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정확성과 꼼꼼함이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지역 사회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성공한 것도 결국 지역 사회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어요라고 말하는 교육생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파티마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도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워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저희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고 지금은 품질관리팀의 핵심 멤버가 됐어요. 사업 성공과 함께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도 저희 회사를 모범 사례로 선정해서 다른 업체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것은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방글라데시 경제협력 사례로 저를 초청해서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대사관에서의 발표는 정말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연수 경험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지역 사회 발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에서 받은 교육과 영감 때문입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 대사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만 씨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과거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발전했듯이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라만 씨가 바로 그런 협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는 정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과 방글라데시 사이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대사관 발표 이후 제 인생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주 후에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연수를 받았던 그 회사, 영원무역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박정훈 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셔서 라만 씨의 성공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혹시 더 깊은 협력을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원무역과의 정식 파트너십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연수생으로 배우러 갔던 그 회사와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협력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영원무역에서는 저희에게 더 고급 기술을 전수해주고 저희는 방글라데시 현지 생산 거점 역할을 하는 윈윈 관계가 성립된 거죠.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파트너십이 체결되면서 저희 회사 규모는 급격히 커졌어요. 직원 수도 5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공장 시설도 대폭 확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최신 설비들을 도입할 수 있게 된 점이었어요. 하지만 급성장하면서 새로운 도전들도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야 했고 생산량도 몇 배로 늘려야 했습니다. 특히 품질 관리는 더욱 까다로워졌어요. 이제는 영원무역의 이름이 걸린 제품들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배운 체계적 사고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단순히 생산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더욱 체계화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자문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성호 사장님께서 직접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신 것이었어요. 연수 당시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셨던 그분이 이제는 저를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라마나, 정말 대단하게 성장했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배워야 할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업이 성공하면서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 운송업체들까지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작은 마을이었던 저희 동네가 이제는 작은 산업단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저희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젊은이들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특히 한국 연수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그런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연수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라임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우려는 의지가 강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후원해서 한국 연수를 다녀온 후 지금은 저희 회사의 생산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형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방글라데시 산업청에서 저를 올해의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식에 한국 대사님께서 직접 참석해서 축하해 주셨어요. 라만 씨의 성공은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의 우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방법만 배운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정확한 일처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이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회사는 연간 3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 수도 300명을 넘어섰고 방글라데시 주요 의류 수출업체 중 하나가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와 함께 성장한 모든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직원들, 기술을 배워 독립한 제자들, 그리고 희망을 품게 된 지역 청년들까지 모두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현재 저희 공장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기술 자문단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민호 선생님도 그중 한 분이세요. 15년 전 연수생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분과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일하고 있어요. 라만 씨와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요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더 이상 최빈국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의류 산업에서 일하고 있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뿌리에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심어준 기술과 희망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저희 나라 발전에 미친 영향은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저희 동네에도 한국식 기술학교가 생겼고 매년 수십 명의 청년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또 다른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희망적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압니다. 진짜 원조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기회를 나누는 것이라는 점을 말이에요. 한국은 저희에게 그런 소중한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텔레비전 속의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작은 관심과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두 나라 사이의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